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놈의 이 상승론자들, 자, 이런 자리에서 미친듯이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상승론자들이 또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잠깐 9% 정도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대면서 이렇게 이제는 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뭐 3만원 돌파하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저점이다, 이제는 무조건 반등한다.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상승한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나요? 무턱대고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 여기서도 올라간다, 여기서도 올라간다, 여기서도 올라간다, 그거 누가 말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특히나 LS 머티리얼즈처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런 자리를 잘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예요? 지금 23,650원 정도, 요 정도 구간까지, 이 매물대가 강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그 전까지는 매물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맥점만 아래에서 빠진 다음에 아래에서 맥점만 잘 잡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최소 50%예요. 지금 최소 50%예요. 그럼 우리가 저렴하게 여기서 하단에서 맥점만 잘 잡으면은 크게 들어가서 비중을 크게 늘려버리고, 늘린 만큼 평단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확 줄어들겠죠. 평단은. 자, 이랬을 때 50%가 상승한다, 단기적으로. 케이스톤이 블록들로 던진 금액 26,350원에 비하자면은 무려 66%나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단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하단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상단으로 강하게 치고 갈 확률도 이제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의미 없이 또 내 돈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내 돈 의미 없이 넣어가지고 내 돈이 희석돼 버리면은 이게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뇌동매매, 이렇게밖에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이 상승론자들 지 돈이면 여기서 늘 거예요?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못 늡니다. 절대. 누가 미쳤다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요? 지 돈 아니니까 이제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 거죠. 이번에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기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시점부터 강하게 V자 반등이 치고 나올 수가 있느냐? 모멘텀으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강프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LS 전선이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거. LS 전선이 지금 자회사들 지분 확대 계속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에너지랑 가온전선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LS 전선 입장에서는 지주사격이기 때문에 지배력을 강화하고, 또 뭐가 있다? 뭐 배당에 대한 이런 뭐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의 핵심은 이 지배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자, LS 머티리얼즈, LS 전선이 현재 43%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케이스톤이 현재 이것저것 물량 다 합치면은 한 11에서 한 12% 정도 물량이 될 거예요. 9월 달에도 또 보호해서 물량 일부가 좀 풀리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LS 전선이 LS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은 케이스톤의 물량을 상당 부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톤은 과거에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뭐 5,000원대 투자가 들어갔다, 4,000원대 투자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LS 전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일단 물량이 없죠. 물량이 워낙에 없어요. 발행 주식수가 그만큼 적다 보니까. 물량이 워낙에 없고, 대부분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위에 왕창 물려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지고 혹시라도 LS 전선에서 케이스톤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일부만 이게 뭐 7%, 8%그 정도를 얘기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뭐 2%, 3%만 지분을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슈팅 나옵니다. 하더라도 강하게. 자, 그러면은 원래 LS E링크가 7말 8초에 IPO 청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늦어졌죠. 조금 늦어져가지고 8월 중순 이후라고 했죠. 그러면 곧이에요. 곧.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냐면 LS E링크는 어차피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여기에 핵심 부품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는 LS 전선과 LS 머트리얼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LS 전선은 못 사잖아. 그러니까 LS 머트리얼즈의 장비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우리가 제대로 공략을 해야지만이 지금 잡아도 50%, 블록딜 금액대로 치자면 67%나 상승이 가능한, 빠지면 빠질수록 상단도 그만큼 많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넉넉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OFC 트렌드 지수에서 계속 1등이라든지 2등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이제 시장의 이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SOFC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과대 낙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SOFC가 이제 높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친환경성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SK 이터닉스가 SOFC 발전소 상업운전을 개시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터닉스의 앞으로 이 주가 흐름, 이게 LS 머트리얼즈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SK 이터닉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강하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23,650원까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저항선이 굉장히 약한 LS 머트리얼즈한테도 당연히 강하게 치고 올 수 있는 V자 반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E링크가 이제 곧 IPO 청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결국에는 얘네가 지금 의도하는 거는 뭐예요? 실적을 먼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자, 2분기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IPO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2분기의 실적에도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IPO가 이제 청구가 됐었을 때는 LS 머트리얼즈와 LS 전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LS 머트리얼즈가 그 모든 수혜를 한 몸에 듬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반등의 시그널을 이제 보고서 추가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요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자,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더 확실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매물대죠. 매물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쭉 나오면서 매물대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는 거래량이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속절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 왜 내가 상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SOFC.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3만원대 매물대에서는 자, 이 위를 SOFC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얘기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다음 주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SOFC 관련돼 가지고 SK 이터닉스의 7곡 에코파크가 이제 상업운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당장에는 이 커패시터, 울트라 커패시터가 아니라 캐니스터가 이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캐니스터, LS 알스코의 캐니스터를 우리가 면밀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캐니스터가 왜 중요하냐? 특히나 이 수소 연료 전지 이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캐니스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산업의 다양한 목적을 좀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다목적 그냥 용기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퓨얼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캐니스터가 탈황 장치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수소의 연료 순도를 높이기 위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연료 전지의 성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 자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소 연료에는 굉장히 소량의 이 황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굉장히 소량의 황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료전지의 촉매를 어떻게 보면은 독성화를 시키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등장하는 게 캐니스터라는 거죠.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황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캐니스터는 황성분을 확실하게 이제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화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특수한 소재, 촉매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탈황 캐니스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료의 유입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수소가 이 캐니스터를 통해 가지고 황성분이 제거가 돼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니스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만들고 있다? 바로 LS 알스코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LS 알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초고강도 알루미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탈황 장치 여기에도 LS 알스코의 캐니스터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수소 경제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캐니스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LS 알스코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제공하는 고품질 알루미늄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LS 알스코가 이 분야를 확실하게 휘어잡고 있고, 결국에는 이 수소 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만원대에서 상승을 하기에는 SFC 관련 모멘텀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지금 과대 낙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치고 갈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캐니스터를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R200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특별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야 지도부에다가 특별법이랑 SOC 확충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이 내용이, 이 특별법이 결국에는 해상풍력 특별법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해상풍력 특별법이 그러면은 LS 머티리얼즈한테 왜 호재가 되느냐?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라든지 관련된 법적, 정책 지원 이런 거에 따라서 LS 머티리얼즈가 사업 영역, 지금 얘네가 핵심이 뭐예요? 울트라 커패시터죠.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죠? 해상풍력, 그죠?
해상풍력에 가장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상풍력에 그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명이라든지 충방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년마다 교체 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교체해줘야 되는 이런 소모 비용들이 있었는데 울트라 커패시터는 수명이 15년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러니까 5배에서 8배 정도 수명이 길다. 그러면서도 충방전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가지고는 해상풍력이라든지 이쪽에 훨씬 잘 맞는 게 울트라 커패시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해상풍력 특별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태양광이 들어가 있죠. 태양광도 같이. 그러니까 풍력이랑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에서의 발전,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고, LS 전선이랑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국책과제로 완료한 게 뭐다?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규모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전라남도의 이 사진입니다. 제가 위성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겠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조그맣게 한 블럭 한 블럭이 1200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바다 끝까지 안 보인다. 그만큼 넓은 땅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태양광이죠. 그러면서도 중간에 뭐가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풍력 발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에 많이 깔려 있죠. 한 60개 정도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점차 넓혀가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여기가 영광 백수에 있는, 자, 태양광과 풍력이 함께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 자리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친환경 에너지, 이거를 ESS로 받아가지고 기업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3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이라든지 6기가와트의 태양광 집적화 단지, 이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조성해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비용이 굉장히 대폭 개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역 내 이 총생산은 당연히 올라가고 고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R200의 그 에너지의 선두주자로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특별법을 요청해가지고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을 해달라. 그리고 전라남도를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전국 1위로 확실하게 만들겠다. 요런 겁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한테는 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100조 원대의 이 해상풍력 특별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상 최대의 이 100조 원의 해상풍력 발전, 여기에 핵심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따라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력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향후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과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을 이제는 6대 4 정도로 개선하는 이제 정부의 목표가, 단순한 이 비율 조정 이상의 굉장히 복잡한 이런 도전 과제를 수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나마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
뭐 크게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안정성이라는 것과 이 간헐성이라는 요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 조건에 따라서 발전량이 변동하는 이런 간헐성 전력원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상 조건에 따라서 발전량이 크게 변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과 관계가 없이 풍력에 따라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전력 공급망에서의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력의 비중이 늘리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 역시나 이 바람의 색이라든지 방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풍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결국에는 여기서 뭐가 등장하죠? ESS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헐성 전력원의 이 변동성을 에너지 저장 장치가 보완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이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투자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게 먹거리인 거죠. 이게 즉 경제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는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해상 구조물, 터빈 설치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들어보셨겠지만 해저 케이블, 해상 구조물, 터빈 전부 다 LS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1기가와트당 건설비가 5조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대략 7조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어떻게 보면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단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결국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초기 비용은 초반에 높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1년, 2년 쓸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에 걸쳐서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R20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도 초기 자본은 조금 높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훨씬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세 번째가 인프라 문제를 들 수가 있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해상풍력 발전이 적합한 지역이 어디예요? 호남권의 해안, 아니면은 제주도, 이쪽이 굉장히 지금 특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도를 보여드렸었죠. 자, 그 지도가 바로 영광에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 산업인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현재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여기서 생산되는 이 전력을 어디다가 보내줘야 돼요? 가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상도 쪽에 있는 그 산업단지들,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또 L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태안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이제 없애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2개가 가동을 멈추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전부 다 이제 가동이 멈추게 된다. 그러면은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풍력 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확대 전략에 있어가지고 해상풍력 발전의 이 비중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신재생에너지, 이 에너지는 결국에는 AI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전력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나오는 거고, 이 특별법의 핵심이 어디다? LS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S 외에도 뭐 두산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전부 다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좀 매매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면서 매매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미래 산업에 무조건적으로 LS 머티리얼즈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명확하죠. 일단 그 첫 번째가 LS 머티리얼즈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발전기 위에 달려있는 거는 대부분이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거를 지금 빠르게 교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 리튬이온 전지랑 비교했었을 때 출력이 무려 3배에서 5배가 뛰어나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5%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충전 시간이 5분 이내. 그러면서도 평균 수명은 5배 이상,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게 되면은 직접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리고 교체 주기도 2에서 3년 주기로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5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극저온, 초고온에서도 충분히 울트라 커패시터는 운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가 이 엄청난 수주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좀 빠르게 상장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생산 능력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뭐 독보적인 세계 1위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해외 매출이 무려 85%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 산업이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했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이 기술적 한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국책 과제로 해가지고 뭐를 개발시켰죠?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개발을 완성을 했죠. 지금 민테크를 통해 가지고 시운전 중에 있고 이게 25년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산업군 자체, 이거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산업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해가지고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해서 포기하고 말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LS 머티리얼즈는 이제 한국전력이랑 같이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해서 성공을 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트라 커패시터나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자, 기존의 에너지 저장 장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이거보다도 마찬가지로 성능이라든지 효율적, 수명적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이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자, 이거를 LS 전선이랑 LS 머티리얼즈가 공동으로 국책 과제를 진행을 했고, 지금도 역시 완성이 돼서 민테크를 통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성능 점검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완성을 한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자, 중국, 독일에 이어서 LS 머티리얼즈가 전 세계 세 번째로 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을 성공을 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장거리 전력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도 장거리로 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상남도 쪽에 있는 마산, 창원, 진해, 부산 이쪽으로 한 번에 전라도, 제주도에서 생산을 해서 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규모 산업단지와의 이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만 이렇게 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력 발전기가 요렇게 해서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라든지 리튬이온 커패시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에너지들을 각각 모아서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력을 모으게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전력을 쏘겠죠. 쏘는 데 있어서 LS 전선이라든지 대원 전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고, 이걸 전반적으로 전력이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게끔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 발전에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LS 머티리얼즈가 기술적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LS 머티리얼즈를 굉장히 높게 사는 거고, 특히나 LS 전선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LS 전선이 지금 자회사들의 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LS 머티리얼즈 지금 43%의 지분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스톤의 지분 7에서 8% 정도를 가지고 와야지만이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자, 곧 이링크도 IPO에 이제 청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재가 계속해서 악재보다는 계속해서 호재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물론 9월 달에 다시 한번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호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타점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이제는 다가왔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거, 이번 달 대박 주죠. 재료나 이슈, 실적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8월달 대박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지만이, 행동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처럼 매일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투자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확실한 종목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좀 확신으로 만들어준 2분기 매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자, 국가별, 제품별 수익성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특히나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이 수출 마진이 무려 27%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소 5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20% 이상씩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전혀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매집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명분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은 트럼프의
테마주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고 있죠. 현재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초박빙으로 접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관련 테마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많이 보셨죠. 최근에는 해리스 테마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죠.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5% 이상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10일 날, 다음 달이죠. 9월 10일 날 뭐가 있다? 9월 10일 날 ABC 방송을 통한 TV 토론이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미리 모아놔야지. 왜?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대박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동 사태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은 이미 피해 보복을 천명한 상태이고 중동의 확전 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마스가 초강경파인 신와르를 이제 새 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각국에서는 자국민들 철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흑스택 경보를 발령을 해가지고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감 고조 혹은 전면전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강력한 AI 규제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조만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초비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게 재건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종목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잡고 가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라든지 대응 전략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이랑 대응 전략을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한 수익만큼 못 먹고 나올 가능성, 오히려 수급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프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미리미리 좀 챙겨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이 나왔을 때 다시 LS 머티리얼즈의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은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끌어올리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실 테니까 평단은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요. 강프로도 주주로서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심한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꾸준히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 대략 마이너스 20% 정도대에 머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기회를 잡아서 자, 이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 단기적 저항선인 23,000원대까지 봤었을 때 무려 42%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은 올리면서도 평균 단가는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거를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고 나서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가볍게 42%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수익은 챙겨가실 수가 있다.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강프로가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LS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는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강프로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